네, 안녕하세요. 박주영입니다. 지금 또 스팅어 단종설이 떴죠? 전 이거 기사 보자마자 에이 또 무슨 단종이야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단종이 될 것 같아요. 이거 큰일입니다. 사실 그간 스팅어 단종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팔고 있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등장하기 전에도 그랬고요. 차가 생각보다 너무 안 팔려서 단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그래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나왔고 판매를 계속하고 있으니 일단 한숨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뜬 기사를 보니까 진짜 단종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요, 기아가 최근 2022년 소아리 공장 생산 계획을 사내 및 협력업체들과 공유했다고 하고요. 이 내용 속에는 스팅어를 2022년 하반기까지만 생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당초 단상 계획보다 2년 정도 앞당긴 일정이라고 하네요. 생산을 일찍 끝내는 이유는 매번 같습니다. 너무 안 팔려서죠. 이거 스팅어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플러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운전 좋아하세요? 이거는 정답이 없는 영역이죠. 그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고성능 차도 좋아하잖아요. 투도어 쿠페 같은 차 말이죠.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도로에 자주 보이는 세단이나 SUV가 아닌 문 2개 달린 쿠페 같은 차 한번 타보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면 루프가 열리는 컨버터블 이런 차에 대한 로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결국 이런 차를 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지 않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쿠페 같은 차들은 소위 마니아들의 영역으로 불리고 있고요. 표현을 달리 해보자면 용기 있는 자들이 사는 차,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너무 스포츠성만 강조된 차들은 사실 일상에서 타고 다니면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보통 금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평일 출퇴근 때는 편안한 차를, 주말에는 내가 재밌게 탈 수 있는 고성능 차, 이런 조합을 갖추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을 위한 차가 하나 있죠. 쿠페처럼 스포티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상생활에선 편하게 탈 수 있는 컨셉을 가진 차, GT카입니다. GT카에 대한 정의를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어로는 그랜드 투어러, 이탈리아어로는 그란 투리스모.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의 약자입니다. 장거리 운전을 목적으로 설계된 고성능 차를 의미하는 단어고요. 이게 예전에는 GT카 하면 투도어 쿠페를 통칭하던 말이었는데 요즘은 워낙 자동차 세그먼트가 다양해졌잖아요. 온갖 크로스오버 차들이 나오다 보니 요즘엔 포도어 자동차 중에서도 GT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국산차 중인 유일한 스팅어, 오늘의 주인공이죠. 포르쉐 파나메라, 이런 차들이 있겠네요. 스팅어랑 파나메라, 이거 다 누구든 한 번쯤 타보고 싶어하는 그런 차잖아요. 스팅어가 국산차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꽤 잘 나와준 GT카에 속하잖아요. 포르쉐 파나메라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성향을 가진 차들이 대중적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주요 볼륨 모델 대비 시장에서 그리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진 못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성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 랠리성까지 확보해야 되다 보니 차값이 비싸지거든요. 지금 스팅어도 보면 너무 안 팔려서, 정말 너무나도 안 팔려서 단종이 될 거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차가 너무 안 팔리면 그 차를 생산하는 생산 라인 가동이 제대로 안 될 거고,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그 라인에서 다른 차를 생산하는 게 훨씬 낫겠죠. 이게 사실 상당한 딜레마입니다. 제가 딱 질문 2가지만 드릴게요. 첫 번째, 자동차 회사는 무조건 많이 팔리는 차만 만들어야 될까요? 두 번째, 기아가 그럼 스팅어는 왜 만든 걸까요? 자, 첫 번째, 자동차 회사는 무조건 많이 팔리는 자동차만 만들어야 하냐?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많이 팔리는 대중적인 차만 만들려면 정말 대중적인 차를 가성비 좋게 잘 만들어서 성공하면 됩니다. 토요타가 대표적인 예죠. 그러나 토요타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딱 그냥 저렴한 가격에 탈 수 있는 품질 좋은 자동차, 이 정도잖아요. 브랜드의 한계가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아가 스팅어를 왜 만든 걸까였죠. 앞선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기아가 야 우리도 이런 차 하나 작정하고 만들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준 거죠. 기아에서 누가 이런 포도어 GT 콘셉트를 가진 자동차가 나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출시 당시 반응도 되게 좋았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스팅어 리뷰가 올라왔고요. 당시 외신들도 실내 내장재 품질이나 세부적인 디테일이 라이벌 외제차들 대비 떨어지지만 잘 빠진 디자인으론 그래도 꽤 호평이 이어졌었습니다. 성능에 대한 이야기도 괜찮았죠.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제네시스 G70도 후륜구동 플랫폼에 같은 파워트레인을 장착해서 주목을 받았지만 G70은 일반적인 세단이었잖아요. 제네시스 브랜드로 출시가 되어서 스팅어보다 훨씬 고급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디자인이나 임팩트만큼은 스팅어가 확실히 G70을 앞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판매량은 아쉽게도 처참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기아가 그간 이런 차를 꾸준히 만들어 오던 제조사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해외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어필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겠고요. 유학 보낸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세단보단 SUV가 더 잘 팔리기도 하고, 스팅어 가격에서 좀 더 보태면 BMW 3 시리즈나 아우디 A4,
벤츠 C클래스 같은 걸 살 수 있는 가격이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애매해지죠. 이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판매하고 있는 스팅어를 보면요, 시작 가격은 2.5 가솔린 터보 후륜구동 기본 사양이 3,853만원부터인데 완전 기본 사양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잘 없잖아요. 옵션 몇 개 추가하면 금방 4천만원대 중반이 되어버리고요. 난 2.5 말고 그래도 기왕 스팅어 살 거면 제대로 된 3.3 살래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면 시작 가격이 4,643만원입니다. 3.3 봤으면 또 퍼포먼스 생각해야 되니 관련 옵션도 추가해야죠. 이것저것 놓다 보면 5천만원도 훌쩍 넘어버립니다. 이러면 진짜 비슷한 가격 또는 조금 더 보태서 수입차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고요. 2.5 가격이면 흔히들 말하는 그 돈이면 그랜저 사겠다 라는 말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 스팅어는 정말 마니아 영역에 있는 자동차입니다. 가격이고 뭐고 결국엔 살 사람들만 산다는 거죠. 절대 대중적인 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차가 너무 안 팔리니까 이제 기아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놨는데 안 되잖아, 우리 전기차 만들어야 되는데 야 그냥 단종시켜, 이런 식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또 스팅어 단종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너무 아쉽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이러면 또 일각에선 아쉬우면 하나 좀 사주지, 안 팔리니까 단종하는데 뭐 어쩌겠냐,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스팅어 동호회 반응을 보면요, 그래도 기아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차가 K5 스팅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스팅어는 국산차에서 처음으로 세단형 GT카가 나온 건데 이걸 단종한다는 건 대놓고 우린 그냥 차 만드는 회사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물론 벤츠 BM 마냥 AMG AM 이런 강력한 스포츠카 같은 건 못 만들어도 저 정도 GT카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였죠. 그러니까 댓글 반응은 사실 기아는 그냥 차 만드는 회사가 맞아서 과한 기대였다, 내연기관은 다 단종될 거다, 그냥 이런 차가 너무 늦게 나온 거다, 같은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스팅어 단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안 팔리니까 단종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후속 모델을 전기차라도 좋으니 개발하는 게 맞을까요? 자동차 마니아들은 스팅어의 명이 이어지길 바라고 있죠. 브랜드 방향과 특성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헤일로 모델이었으니 말이죠. 현대기아 차가 이미지를 좀 바꿔보려면 사실 이런 차는 계속 나와야 하는 게 맞습니다. 현대는 지금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론칭해서 막 2차조차 만들고 있잖아요. M 브랜드도 론칭해서 스포티한 컨셉 가진 차들도 만들고 있고요. 이번에 아반떼는 선보이면서 EGMP 플랫폼 활용한 레이싱카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떡밥도 하나 던졌죠. 현대는 이렇게 뭔가를 자꾸 이것저것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아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나마 최근 EV6 GT가 여러 자동차들과 드래그하는 장면 좀 임팩트 있었잖아요. 우리 기아가 만든 전기차는 이 정도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걸 알린 거였으니까요. 지금은 당연히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방향성 자체가 전기차 쪽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 현대기아 역시 이쪽으로 집중하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무언가 좀 하나 확실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차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스팅어 같은 차를 안 팔려서 단종한다는 건 이거 정말 큰 실수하는 겁니다. 애초에 이 차를 많이 팔 생각으로 개발했다면 그건 프로젝트부터 잘못된 거죠. 스팅어를 단순히 판매량으로만 분석하여 실패한 차라는 결론을 내어버리면 이 차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아 내부에서도 스팅어의 역할을 아주 제대로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 한 명 있죠. 그레고리 기욤, 스팅어 디자인에 참여했었던 폭스바겐 출신 기아 유럽 디자인 센터장입니다. 그가 내뱉은 말이 화제가 됐었죠. 호주 스팅어 판매량이 예상치를 밑돈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스팅어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우리는 많은 판매량을 원하지 않았으나 적어도 스팅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미국 등에서 성공하기를 원했다 라는 말을 남겼죠. 아쉬움이 많이 묻어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후에 뱉은 말이요, 새로운 브랜드가 정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스팅어에 두 번째 기회를 주기 바란다며 인내해야 한다, 이제 막 투입된 스팅어에 시간을 줘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적으로 세단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팅어를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슬슬 영상을 마무리 지어봐야겠죠. 제가 아까 대중 브랜드로 남으려면 진짜 대중적인 차만 잘 만들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예시로 등장한 토요타는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를 통해 LFA라는 슈퍼카를 만들어냈고요. 제네시스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BMW 벤츠는 모두 고성능 디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디도 마찬가지죠. 하물며 한국 시장에선 홀대받는 쉐보레, 현대차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스포츠카 콜벳을 만들고 있죠. 머슬카 카마로도 있고요. 과연 이들은 이 차를 많이 팔기 위해 수익성을 위해 만든 걸까요? 현대기아차가 정말 그 수익에만 집중을 하는 회사가 아닌 글로벌 제조사들이랑 견줄 수 있는 제조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헤일로 모델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점,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전기차든 내연기관이든 다 좋으니 현대기아의 팬 서비스를 한번 기대해보며 영상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